자, 관세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월 개정분부터 이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7월 1일 시행분이 있거든요. 시행령 부분에 7월 1일 시행분이 보세운송업자 등록 부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뺐어요.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규정은 전부 다 집어넣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강의할 내용은 지금 용어의 변경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주요 개정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18개 항목에 대해서만 오늘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충분히 기존 의미하고 별다를 게 없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자, 6페이지로 되어 있죠. 이거 빼버려야겠다. 페이지. 자, 여기에서 6호에서 12호 1호, 12호까지는 개정이 됐는데 그냥 단순히 단어만 변경이 된 거예요. 6페이지. 그리고 17호하고 18호 부분이 추가가 됐죠. 그 세관 공무원이라고 지금 관세법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세관 뭐 일반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관세 행정에 종사하는 관세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통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관장, 관세청장,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관세청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 공무원 이렇게 다 포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호 탁송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일단 뭐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뭐 이런 것들은 다 탁송품 운송업자 등록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던 내용이고요. 이런 송달업으로 하는 자, 그죠? 업으로 하는 자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업으로 하는 자. 탁송품 운송업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통쳐서. 그래서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따이공들 있죠. 예, 그런 뭐 중국에서 그냥 바다다가 여객기로 들어오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한 업으로 한 자입니다. 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탁송품이라는 게 반입, 반출 다 포함을 한다.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과세 환율 쪽 보겠습니다. 과세 환율. 자, 과세 환율 쪽. 자, 페이지 1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죠. 자, 기존에는 과세 환율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은 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 전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옆에 시행 규칙 쪽으로 가보시면은 전주를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이 부분 밑줄. 대고객 전신한 매도율을 평균하여. 근데 전신한 매도율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뭘로 되겠습니까? 현찰 매도율, 대고객 현찰 매도율을 평균하여 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환율을 결정한다. 자, 시행규칙 부분에 좀 크게 과세 환율 부분이 변경이 됐지만 수업 목적상에는 이 시행규칙 부분을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차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2차 시험에서는 구체적으로 과세 환율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 과세 환율 시행규칙 부분은 쓰실 필요가 없고, 뭐 과세 요건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을 때 과세 환율을 넣어야겠죠. 그때는 법률에 있는 내용만 써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환율에서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외국한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척기간 특례 보겠습니다. 제척기간 특례. 자, 제척기간 특례가 개정이 좀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죠. 예,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호부터 한번 볼게요. 1호에서는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나다까지 합쳐가지고 불복이라고 묶어 놓으면 되겠죠. 예, 불복이라고 묶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거는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두 개가 있고, 그것의 임의적 전심 절차라고 하는 이의신청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묶어놔야겠죠. 그리고 그 외에 아래에 나목이 있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그리고 마지막 나목은 압수물품 반환 결정이 있는 경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호가 바뀌었죠. 예. 2호가 바뀌었는데 2호는 기존에 감옥밖에 없었어요.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까지만 있었는데 선택지가 하나 더 주어졌죠. 나목은 회신 기간이 종료된 날. 자, 관세법이나 FTA 특례법 보시면은 어떤 회신 기간에 있어서 제한이 있죠. 뭐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죠. 예, 그 회신 기간이 지난 날. 그중 빨리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특례가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3호. 3호는 뭐예요? 경정청구, 뭐 후발적 경정청구,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뒤에 있는, 잠깐만, 지금 소멸시효까지 같이 있나요? 네, 소멸시효까지 같이 있죠. 소멸시효에서는 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원래 납부 독촉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독촉. 강제징 수정 절차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죠. 독촉이 있었는데 여기 옆에 원래 최고가 있었어요. 예, 최고. 예. 제 2차 납세 의무자 등에게 하는 게 최고였는데 그거를 삭제하고 그냥 납부 독촉까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격신고 부분 볼게요. 가격신고 부분은 시험에 나올 법하게 개정이 좀 됐어요. 예, 시험에 나올 법하게 개정이 됐어요. 자, 22페이지 가격신고의 생략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10점짜리로 한번 내보면은 다들 잘 못 쓰시곤 하는데, 여기에서 개정이 된 부분이 뭐 그냥 단순히 용어가 변경된 거 말고 8호 부분 체크.
과세 가격이 미화 1만 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세 가격이 1만 불 이하인 물품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뒤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하고 하나, 그 다음에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 2개. 이렇게 2가지의 물품의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이 신설됐죠. 9번. 종량세 적용 물품은 가격 신고가 생략 가능하다. 당연하죠? 그죠? 종량세. 종량세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뭐 190원 per 키로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킬로그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형식이 되겠죠. 그러므로 가격 신고가 필요 없는데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순히 말해서 선택세율은 제외한다. 선택세율 같은 경우에는 뭐 수량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가격도 체크를 해서 그중 높은 세율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신고 생략을 할 수가 없겠죠. 자, 10호도 체크. 10호가 좀 표현이 어려워요. 10호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한 30초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법 제37조 1항 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심사 결과 통보. 이거는 제가 37조 1항 3호 나오면은 아크바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크바. 아크바가 뭡니까? 특관자. 그렇죠. 특관자 사전심사죠. 아크바에 따른 결과가 통보된 물품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16조 1항 각호, 제1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여기서 거기에 해당하는 16조가 뭐냐면은 잠정가격 신고, 그렇죠. 잠정가격 신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당연하죠. 잠정가격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격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잠정가격 신고 자체가 가격 신고인데. 그쵸? 자, 아크바 결과 통보를 받은 물품은 가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잠정가격 신고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격 신고를 해야 한다. 자, 2항 보겠습니다. 2항.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 따라 가격 신고 생략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자, 1항에 해당하는 것은 가격 신고 생략 물품이죠. 이 생략 물품에 해당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면은 생략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10호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크바 받으면 생략된다 그냥. 생략된다. 생략 배제 대상에 해당도 안 된다. 아크바를 받으면은 2항 1호에 해당해도 생략되고 뭐 2호에 해당해도 생략되고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1. 과세가격 결정함에 있어서 30조 1항 1호 내지 5호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되는 물품, 법정 가산 요소를
가산해야 되는 물품. 자, 그리고 1의 2는 뭐 상계금액, 변제금액, 기타 간접지급액, 그냥 간접지급액으로 암기를 해두시면은 되겠죠. 자, 3호 1의 3. 자, 31조부터 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이거는 2방법부터 6방법까지. 자, 그리고 2호는 부가고지 규정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고, 자, 그리고 3호 제16조 1항 각 호의 물품 잠정가격 신고, 잠정가격 신고. 이거 어디서 봤죠? 방금 봤죠? 10호의 단서에 나와 있었던 거죠. 10호의 단서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상한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10호에다가는 단서로 잠정가격 신고하면 가격 신고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생략 제외 대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10호의 물품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생략 불가하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죠. 자, 8조 1항 3호 내지 5호의 물품. 8조 1항이 뭡니까? 수리전세 심사 중에서 그렇죠. 예. 분할납부량 그거 빼고. 예. 뭐야? 수리전세 심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16조 넘어가서 한 페이지 넘어가서 23페이지 잠정가격 신고 등 부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정된 내용은 1항 3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1항 3호에 있는 내용. 자, 계약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불자가 빠졌습니다. 예.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 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면서 입법을 했겠죠. 기획재정부령에, 시행규칙에. 근데 그 내용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은 고시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행규칙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부분. 자, 시행규칙 제3조의 3항. 시행규칙 제3조의 3항. 지금 시행령이랑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16조 1항 3호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1호. 법 33조에 따라 33조 뭡니까? 사방법. 사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 경비 산출 등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3호 보니까 공제법이죠, 공제법. 자, 2호.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플랜트? 고시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턴키. 예. 그래. 턴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턴키. 턴키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 시기보다 상당 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자, 최초 발주 시기보다 상당 기간이 지나 완료되게 된 경우에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거래명도 거래하고 협정 평가 내용이 막 나오네. 뭐 그렇게 되면은 일단 발주를 했지만 발주를 하고 여기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 자재를 가져오겠죠. 계속 가져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산을 계속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뭐 5년이든 4년이든 해서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뭐 문제가 있을 것이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발주가 되고 나서 그때서야 가격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그리고 3호. 3호는 가, 나, 다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 가격 산출 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가격 조정권. 그렇죠. 예, 가격 조정 약관에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 항목이 가나 다가 되겠습니다. 가격 조정 약관이라고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목 최종 거래 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자, 그리고 4호는 기존 시행령 16조이랑 3호에 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 규칙, 신규칙 3항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과세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죠? 자, 그 다음. 아이고. 시행령 16조 3항 보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계속 그대로 있으시면 돼요. 자, 3항에서는 기존에 2년의 범위 안에서 확정가격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확정가격 신고 기간을 정해뒀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라면서 후단이 더 추가가 됐죠. 후단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후단은 가산율 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 신고를 한 자는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뭡니까? 확정가격 신고기간인 거죠.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산율을 내가 계산을 해서 세관장한테 주면은 세관장이 맞아 아니야 이것만 확정해 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항. 자, 이 내용은 연장이죠, 연장. 커다란 내용에는 별 다름이 없습니다. 큰 내용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또 두 번째 줄 맨 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부분이 추가돼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기준을 추가했다. 기준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사망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하게 되는 경우 4년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연장 방법은 시행규칙 3조의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장은 만료되기 3일 전까지, 시행규칙 부분 3일 전까지 동그라미. 그리고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신청 2항에서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연장을 신청. 그리고 그게 됐는지 알 권리 통지해 줘야 된다. 사망은 통보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부분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된 내용인 36페이지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특관자 부분이 개정이 됐죠. 특관자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031조. 자, 031조 1항의 4의 2 내용이 추가가 됐죠. 4의 2. 법제 37조 1항 3호 아크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하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시행규칙 부분이죠. 여기 몇 가지 항목입니까? 이게 총 8가지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뭐 다 외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예,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트렌드로 봤을 때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4번하고 8번은 그거를 중심으로 그것만 먼저 외우신 다음에 나머지는 차차 외우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해당하는 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산출 방법 설명 자료라고 써 놓으시면 되겠죠. 산출 방법 설명 자료. 그리고 8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평가 때 계속 많이 봤던 그런 문장이죠. 예, 특수관계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 그리고 2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간소하게 4호, 8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간소화된다. 4호, 8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간소화된다. 자, 그리고 사망은 별도입니다. 다시 시행령으로 넘어와서. 자, 시행령, 개정된 부분이 31조의 2항 또 개정이 됐죠. 31조의 2항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 31조 2항. 자, 기존에는 그냥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었다면은 지금은 두 개로 나눠놨죠. 일반적인 사전심사 그리고 아크바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30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고, 자, 그리고 5항 부분. 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문으로 된 서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많이 봤죠? 그죠? 많이 본 내용인데 특이한 부분은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라는 점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6항 같은 경우에는 반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려 사유는 총 4가지가 되겠고, 그리고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다시 한번 법 제37조 4항 부분하고 시행령 7항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의 3항 부분 그렇게 3개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법률부터 볼게요. 세관장은 관세 납세 의무자가 2항 또는 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납세 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그 결정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요건을 정해놨죠. 요건을 정해놨어요. 그게 바로 시행령 31조의 7항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자, 1, 2, 3, 4 다 똑같죠? 근데 4항에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특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3년에서 5년까지. 그렇죠. 5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죠. 5년으로 연장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3항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연장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3항에서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연장 신청서에 아래에 1, 2, 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죠. 그게 원칙이죠. 근데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고서라는 게 나오죠. 보고서. 이 보고서는 무슨 보고서를 의미합니까? 연례 보고서를 의미하죠. 연례 보고서. 매 연마다
특권자 같은 경우에는 결정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예,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산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예, 그런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1, 2, 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항이 새롭게 추가됐죠. 구항. 시행령 31조 구항. 자, 37조 2항 3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방법 통보 전까지는 재신청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랬을 때에는 모든 자료를 반환해야 된다. 재신청, 철회, 그리고 반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품목분류 사전심사 보겠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어디 갔죠? 자,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개정이 뭐 그렇게 많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죠? 어디 부분이 개정됐냐면은, 자, 7항, 법제 86조 7항. 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사망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뭐였습니까? 그 3년이었습니다. 3년. 3년이었는데 아예 유효기간을 없애버렸죠. 그죠? 예. 특정 유효기간을 없애버리고 다시 변경이 된 경우에만 그때까지로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품목분류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죠.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다시 101페이지 87쪽 5항 끝에 줄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네,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서 자, 100조 손상 물품에 대한 감면, 기존에 손상 감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제목이 일단 바뀌었고요. 그리고 시행령 부분에 2항 부분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획재정부령에 추가가 되었죠. 자, 신청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죠? 신청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고, 자, 가치 감소 산정 기준. 변질 손상으로 인한 가치 감소의 경우 7조의 2호 강목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을 중요한다. 자, 7조의 2호. 이건 이제 평가 시간 때 배우실 건데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에요. 네,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에요. 엄청 많이 들어갔죠, 평가에. 7조에 뭐 이렇게 표현이 계속 나올 건데 그거는 다 평가 부분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의 경우 7조의 5에 해당하는 가치 감소분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자, 그 이 손상감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떤 조항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쓰기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도 암기를 해두시는 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써야겠다라고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어요. 손상감세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여기서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냥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체납관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청구 이런 걸 그냥 추가로 해놓은 거고요. 예, 내용에는 그냥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1호에 대한 내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50%로 상향이 되었죠. 상향이 되었다는 것은 체납자한테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불리하다. 기존에 그냥 30%만 내고 그냥 명단 공개 안 당하고 계속 뻐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50%로 상향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50% 납부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계산식도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넘겨서 2절 심사와 심판에서 119조 불복의 신청 여기에서 3호가 추가가 되었죠. 네, 과태료. 네, 과태료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 과태료는 이 법에 따른 불복을 신청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넘겨서 153페이지 127조 결정 절차. 지금 과태료는 원래도 아니지 않나요? 원래 아니었어요. 그 법률에 그냥 법률에 명시만 해놓은 거지 기존에도 대상은 아니었어요. 자, 127조 결정 절차. 자, 심사 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었죠. 근데 2항에는 이것에 불복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걸 이제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면은 관세청장, 뭐 세관장 이런 분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근데 그러지 않고 단 한 차례에 걸쳐서 이거는 과세관청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처럼 나왔죠. 근데 기존에는 이런 기속력 때문에 과세관청 측에서 불만이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이런 데에 있어서는 그런 데에 불만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2항 관세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백히라는 거를 빼서는 안 되겠죠.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항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입항 절차하고 출항 절차. 여기서는 이제 용어가 바뀐 게 많은데 그냥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그리고 뭡니까 적재화물 목록 뭐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는 거고 출항 절차에 입항 절차와 마찬가지로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사전 제출 말고 탁송품 운송업자의 경우에 탁송품 운송업자가 적화 목록을 적재화물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디 부분이냐면은 사망의 단서 부분. 다만 222조 1항 2호에 따른 화물운송 주선업자 입항 절차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출항 절차하고 입항 절차하고 거의 비슷해졌죠. 예,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162페이지. 139조의 이름이 바뀌었고요. 자, 법조문 이름이 바뀌었어요.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원래 뭐였습니까? 외국 기착 보고라는 단어였죠. 그리고 140조 물품의 하역에서는 기존 제한은 5항에 있는 제한밖에 없었어요. 세관장은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 하역 장소 및 통로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한함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7항이 추가됐죠. 7항이. 자, 세관장은 신고된 물품이 폐기물, 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또는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뭡니까? 하역 장소, 통로, 기간의 제한. 위에 있었던 내용. 예. 그러니까 원칙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는 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 안전,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 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품의 하역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은 제한으로 표현을 하고 목차를 잡아두고 일반적인 제한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등의 제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성하면은 되겠죠. 자, 보세사의 명의대여 금지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165조 2항. 자, 기존에는 뭐 빌려줘서는 안 된다, 명의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2항 보니까 빌려서도 안 된다, 빌린 사람도 처벌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3항 누구든지 알선해서는 안 된다. 예, 알선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처벌을 했습니까? 처벌 규정은 없었어요. 그죠? 어떤 행정 제재만 가했었죠. 그죠? 뭐 시험을 못 보게 한다든지, 그죠?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근데 이거에 추가해서 벌칙 규정에 해당자들에게 벌칙을 부여하도록, 예, 벌금을 부여하도록 개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65조의 3, 보세사의 의무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것도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5조의 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이렇게 세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운영인의 결격 사유. 자, 본문하고 6호 이렇게 두 가지가 개정이 되었고요. 본문은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의미가 동일합니다. 단서 규정이 개정이 되었어요. 다만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 보세 구역을 제외한 기존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 보세 구역에 한정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네,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죠. 자, 그리고 6호 보겠습니다. 6호. 6호에서는 뭐 6호는 기존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죠? 특허의 취소. 근데 이 두 가지로 나눴죠. 두 가지로. 자, 감옥 같은 경우에는 178조 2항에 따라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경우, 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그리고 175조에 해당하는 경우, 뭐 명의대여한 경우, 뭐 이런 경우죠.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그리고 남옥은 276조 3항 3호의 2 또는 같은 항 6호. 276조는 뭡니까? 허위신고죄죠. 그렇죠. 허위신고죄에 한정이 됩니다. 허위신고죄. 근데 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 게 괄호 안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셔야 돼. 이해를 할 때는 178조 2항 1호. 178조가 뭐였어요?
취소였죠. 특허의 취소. 예, 특허의 취소였는데 1호하고 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1호는 뭐였어요? 거짓 부정. 그쵸? 5호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 명이 돼요. 예, 이거 두 가지. 무조건 취소 사유가 세 개가 있었죠. 거짓 부정한 방법 175. 그쵸, 그쵸. 예, 175조는 여기에 있으니까 예, 무조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해서 허위신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취소가 된다면 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이렇게 가목하고 나목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유치 및 예치. 이거 엄청 많이 바뀌어서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유치 및 예치가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정리됐다기보다는 사유가 이제 추가가 많이 된 거죠. 자, 대상은 기존하고 똑같이 여행자 휴대폰하고 승무원 휴대폰 이게 두 가지였고 사유는 자, 기존에 있었던 226조에 따른 허가 승인 표시 그밖에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목은 96조 1항 1호와 같은 항 3호에 따라 면제 기준 초과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휴대품에 대해서 그냥 관세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시면 돼요. 예. 휴대품에 대해서 관세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목은 지재권 침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예. 지재권 침해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라목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왜냐면은 이게 개정이 세 군데가 됐어요. 불법 불량 유해 물품 등 사회 안전 또는 국민 보건에 해칠 우려. 이러한 문장이 세 군데에서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시고 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시행령도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시행령 219조에 나와 있죠. 자, 해당 물품에 대해 식약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부적합 통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식품 신고를 했는데 분석한 결과 유해 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부적합 통보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통관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성분이 있는 물품, 예를 들어 여러분들 헬스하면은 뭐 이렇게 많이 먹죠, 뭘. 예. 근데 뭐 호르몬이 좀 많이 들어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한 것들은 통관 제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부적합 통보, 그 다음에 통관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자, 그리고 2호 성분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확인 또는 물품 분석이 필요한 경우. 자, 3호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 의약품 등 안전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위에 1호하고 2호하고. 그러니까 기타에 해당하는 물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항 206조 법률 206조 3항이 또 개정이 됐죠. 단서가 나왔습니다. 단서. 자,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 변질 손상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각이죠. 채화공매. 채화공매에서 칠항 보겠습니다. 칠항. 시행령 222조 7항. 법제 210조에 따라 매각할 물품의 예정 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 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하면서 기획재정부령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매각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 시행규칙 부분을 쓸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 거의 없는 그 와중에도 1항 부분은 더 안 나올 수 있어요. 1항 부분은 제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항은 뭐냐? 시행규칙 보고 있습니다. 자,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7조의 3, 그 관세평가 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그러한 내용이 1항에 있는 내용이고 2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전 가격 산출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과세 가격에 관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2항 부분을 중점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1항은 평가하면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죠. 그죠? 예. 평가하면서 당연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2항 부분을 관세법 공부하실 때는 2항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3항은 뭐 기타 6방법이죠. 6방법 합리적인 방법. 통관의 보류. 다음 장 넘겨서 통관의 보류입니다. 통관의 보류. 자, 237조 1항의 3호 부분. 뭐 의무사항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이 내용이 그냥 추가가 된 거고요. 추가가 된 거고. 그리고 5호 국세징수법 30조, 지방세징수법 39조에 따라 강제징수 또는 체납 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항, 그리고 3항, 4항 이렇게 추가가 되었죠. 신설. 자, 통관 보류할 때에는 통지해야 된다. 화주 또는 신고인, 화주 또는 신고인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화주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가 3항이 되겠고요. 자, 4항. 4항에서는 소명 자료. 두 번째 줄에 소명하는 자료. 그리고 이행 증명 자료. 하나, 둘, 셋. 그 바로 아랫줄이죠. 이행 사실 증명하는 자료. 이행 증명 자료. 제출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세관장은 통관 허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두 가지죠. 그죠? 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통관 보류할 때도 통지하고 해제 요청을 했을 때도 그 결과를 통지해야 되고. 그렇죠? 자, 탁송품 특별 통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률에 있는 내용이고요. 7항 부분 보겠습니다. 7항 부분. 자, 세관장은 1항에 따른 통관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탁송품으로서 무슨 탁송품인 거예요? 우리 그냥 일반 탁송품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 탁송품. 그럼 1항이 적용되는 물품은 특별 통관 대상 탁송품. 특별 통관 대상 탁송품. 자, 이러한 일반 탁송품으로서 검사를 마치고 탁송품에 대한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까지 밑줄. 그래서 등자를 빼먹어서는 안 돼요. 네,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 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이 뭐예요? 탁송품 특별 통관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등은 뭐예요? 자체 시설로 통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겠죠. 예. 거기서 그냥 통관이 가능하다. 일반 탁송품도. 근데 원래 기존에도 이 법률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시행령 258조의 5가 추가가 됐는데요. 예,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8조에 25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264조의 10부분 추가가 됐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불법 불량 유해 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불법 불량 유해 물품과 관련된 내용은 모아서 하나의 10점짜리 문제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불량 유해 물품은 통관 절차상 제한 규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정오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